별다른 메시지 없이 오물로 가득 찬 풍선 260여 개를 날려보낸 북한의 이번 테러,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외교안보팀의 이태영 기자에게 북한의 의도, 전단 테러의 위험성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전국적으로 살포된 풍선 대부분 수거가 된 거죠, 지금은? 네, 그렇습니다. 서울 도심에도 꽤나 많이 떨어졌는데요. 수거 과정에서 저희 취재진이 그 일부 내용물을 확보했습니다. 지금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밀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루비누라고 적힌 포장지입니다. 북한에선 세탁세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. 이 내용물 자체에 특별한 의미나 메시지가 있기보다는 흔한 생활 쓰레기를 살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쓰레기를 그냥 모아서 보낸 거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네. 자,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나 우물 대신 만약 폭발물 아니면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저희가 단독 입수한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북한이 날린 오물이 이렇게 옥상 위에 떨어져 있는데요. 이 장소가 다름 아닌 외교부 옥상입니다. 바로 뒤로 정부 종합청사 옥상도 보이고 1km 전방에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청와대까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심장이 오물 테러를 당한 셈인데 만약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렸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. 자, 근데 풍선에 대해서 군 차원의 대응이 없었지 않습니까? 왜 그랬던 거죠? 네, 대남 전단과 관련한 군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는 합니다.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발포를 하지 않는데 네. 이 분쟁을 노리는 북한의 대응 사격의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. 다만 화학 무기와 같은 위험물이 실린 걸로 파악이 되면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. 북한의 의도 자체가 국내에서 대북전단 반대 여론을 높이고 또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 만큼 대통령실은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자, 제일 궁금한 게 북한이 왜 오물만 이렇게 넣어서 보냈냐 이거거든요. 어떤 의도일까요? 네, 북한이 이 대남 선전선동과 혼란을 야기할 때 이 8년 전처럼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날려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탈북민이나 대북 전단을 모두 싸잡아 쓰레기로 간주하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요. 이달 초 탈북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절한 물건짝들이 남쪽에서 날라오니 그에 상응한 대응으로 우리는 오물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근데 북한이 풍선 날리면서 GPS 교란도 했단 말이죠.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우리의 군사 장비는 이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 접경지에 있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에 일부 교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오물풍선으로 심리적이나 물적으로 피해를 가하고 또 GPS 교란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. 네, 북한이 그만큼 대북 전단에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는 거, 그게 체제 위협에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. 이 당시 김여정이 대북 전단 때문에 폭파한다고 발표까지 했었는데요.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열한 수준의 대북 전단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당시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돼 이 전단 살포가 한때 봉쇄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. 지금 대북 전단에 담겨 있는 K-팝이나 한류 콘텐츠가 이 북한의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 장마당 세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네, 이번 오물 테러가 8년 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도발이 좀 정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기자, 잘 들었습니다.